안녕하세요. 그 집에 무슨 일이 채널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함께 시작해 볼까요? 경상도 작은 산골 마을, 40년 넘게 미용실을 운영하며 홀로 아들을 키워온 67세 윤정희에게 갑작스런 비보가 날아들었다. 해외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민수의 장례식에 나타난 검은 코트의 여인, 자신을 며느리라고 소개한 서유진. 하지만 유진이 떨어뜨린 휴대폰 화면에는 군복 입은 낯선 남자와 팔짱 낀 충격적인 사진이. 이게 뭐야? 아들 몰래. 과연 이 여인의 정체는 무엇이며 민수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창문 너머로 하얀 눈발이 흩날리는 겨울 오후, 윤정희는 미용실 의자에 앉은 단골 할머니의 머리를 정성스럽게 다듬고 있었습니다. 67세가 된 지금도 정희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어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만져왔던 그 손길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미용실 안은 따뜻했지만 밖으로 보이는 산골 마을의 풍경은 한겨울의 정적에 쌓여 있었어요. 정희야, 요즘 민수는 어떻게 지내니? 할머니가 거울 속 정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찡해졌지만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서로의 사정을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정희가 혼자 아들을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 민수요? 해외에서 건설 현장 일하고 있어요. 바쁘다고 연락은 많이 못해도 가끔 사진이랑 안부 문자는 보내더라고요. 정희는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긴 전화를 한 게 언제였을까요? 한 달 전? 아니, 2달 전이었나? 요즘은 짧은 문자 메시지로 어머니 건강하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같은 안부만 전해올 뿐이었어요. 그마저도 점점 간격이 길어지고 있다는 게 정희의 속마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정희의 표정을 거울로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있으니 든든하지. 우리 같은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더군다나 이런 산골에서 말이야. 할머니의 말에 정희는 깊이 공감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도시로 떠나면서 마을은 점점 더 고요해지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이 미용실이 있어서 외롭지는 않아요. 할머니들이 자주 오셔서 이야기도 나누고. 정희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용실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어요.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정희에게는 삶의 터전이자 안식처였습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웃고 울어왔거든요. 특히 이런 작은 마을에서는 미용실이 마을 사람들의 소통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마지막 손님이 돌아가고 미용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하루 종일 사용한 도구들을 정리하며 라디오를 틀었어요. 익숙한 80년대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워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라. 노래를 들으며 정희는 문득 아들이 어릴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만 해도 이 마을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얼마나 조용해졌는지. 민수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학교에서 돌아와서 미용실 구석 의자에 앉아 숙제를 하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손님들이 민수를 보며 어머, 정희 씨 아들 참 예쁘게 생겼네요 라고 말해주곤 했어요. 민수도 그런 말들을 들으며 수줍게 웃곤 했었죠. 가끔은 손님들이 사탕이나 과자를 주기도 했고 민수는 그때마다 정중하게 인사를 했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키운다고 버릇없이 자랄까봐
정희가 특히 예의범절을 엄하게 가르쳤거든요. 이제는 39이 된 아들. 해외 건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민수를 생각하니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외로워하지는 않는지, 특히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는 더욱 걱정이 되었어요. 민수가 일하는 곳도 추울 텐데 감기라도 걸리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정희는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서 온 마지막 사진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민수는 안전모를 쓰고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인지 예전보다 살이 빠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우리 민수,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을까? 미용실 문을 잠그고 나서 정희는 근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녁거리를 사러 가는 길이었지만 사실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외로워지기 때문이었어요. 시장 아주머니들과 몇 마디 말이라도 나누면 마음이 한결 나아졌거든요. 산골 마을의 시장은 작았지만 그만큼 정이 많이 흘렀습니다. 정희야, 오늘도 늦네. 손님이 많았나?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도 정희와 비슷한 나이였고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서로의 처지를 아는 사이였죠. 응, 오늘은 파마하러 온 분이 있어서 좀 오래 걸렸어. 배추 좀 작은 걸로 줘. 혼자 사니까 큰 걸 사면 남잖아. 민수는 요즘 연락 자주 와. 아주머니의 질문에 정희는 잠깐 머뭇거렸어요. 사실은 연락이 뜸해서 걱정이 되었지만 그런 마음을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응, 며칠 전에 사진 하나 보내더라. 건설 현장에서 찍은 거. 실제로는 일주일 전이었지만 왠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주머니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바쁘니까 그렇지. 아들이 건실하게 일하고 있으니 다행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발이 더 굵어진 것 같았어요. 산골 마을의 겨울밤은 특히 더 춥고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민수는 잘 있겠지. 혼잣말을 하며 정희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가서 따뜻한 국물이라도 끓여 먹으며 아들에게서 온 마지막 사진을 다시 한번 보려고 했어요. 집에 돌아온 정희는 무릎 담요를 덮고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산골 마을의 겨울밤은 깊고 고요했어요. 정희는 가끔 이런 조용한 저녁 시간이 가장 외로웠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왠지 소리만 들릴 뿐이었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할머니들과 시장 아주머니와 나눈 대화 덕분에 마음이 조금은 따뜻했어요. 찌개가 끓는 동안 정희는 휴대폰을 꺼내 민수의 사진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찍은 사진 속 민수는 밝게 웃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여전히 야위어 보였어요. 민수야, 거기 날씨는 어떠니? 감기 걸리지 말고. 정희는 혼잣말을 하며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따르릉, 따르릉.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저녁 늦은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할까요? 혹시 민수가 아닐까 싶어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수는 보통 휴대폰으로 연락했는데 가끔 현장에서 신호가 안 될 때는 회사 전화를 사용하기도 했거든요. 여보세요? 정희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온 목소리는 익숙하지 않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게다가 어딘가 어색한 억양이었습니다. 혹시 윤민수 씨의 어머님이신가요? 남자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심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정희의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예감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네, 맞습니다. 민수가 왜요? 무슨 일 있었나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40년 넘게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어머니의 본능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민수 씨가 일하시는 건설회사 현지 사무소에서 연락드립니다. 어머님께 매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남자가 말을 망설였어요. 정희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수화기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았거든요. 무슨 일인지 빨리 말씀해 주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민수가 다친 정도였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요. 민수 씨께서 어제 오후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정희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고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거든요. 사고요? 민수가 다쳤다는 말씀인가요? 많이 다쳤나요? 병원은 갔나요? 정희는 연신 질문을 쏟아냈어요. 아직도 아들이 다친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더 나쁜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의 남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정희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엌의 가스레인지에서는 찌개가 끓고 있었고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평범한 저녁 시간이었는데 정희의 세상은 순간적으로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 씨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남자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희의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졌어요. 쿵소리와 함께 수화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안 돼, 안 돼. 정희는 고개를 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진을 보내온 아들이 밝게 웃고 있던 민수가 어떻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 있단 말인가요? 정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수화기에서는 여전히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어머님, 괜찮으신가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시신은 언제 들어오나요? 정희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현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시신을 한국으로 옮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죄송하지만 한국에서 장례를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자의 말에 정희는 더욱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아들을 마지막으로 볼 수도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정희는 부엌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의 찌개는 여전히 끓고 있었고 밖의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희의 세상은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해온 아들, 삶의 전부였던 민수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튿날 아침 정희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정희는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하고 싶었어요. 빈소를 차리는 동안에도 정희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의 영정사진을 놓고 국화꽃을 놓고 제사상을 차리는 모든 일들이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그때 장례식장 입구로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눈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정희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왠지 이 여자가 누구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여자는 빈소 앞에서 잠깐 머뭇거리더니 정희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저는 서유진입니다. 민수의 아내예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수에게 아내가 있다는 것도, 그 아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민수의 아내라고 자신을 소개한 유진을 처음 마주한 순간부터 정희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결혼했다는 것도 몰랐는데 아내가 장례식장에 나타나다니요. 정희는 유진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어요. 기쁨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서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왜 민수는 결혼 소식을 알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유진은 지금까지 연락하지 않았던 걸까요? 민수의 아내라고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어요. 검은 코트를 입은 유진의 모습에서는 깊은 슬픔이 느껴졌지만 정희에게는 왠지 낯선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만나는 순간이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라니 정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네. 저희가 작년에 결혼했어요. 민수가 어머님께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유진의 말에 정희는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작년에 결혼했다는 것은 거의 1년 동안 아들이 자신의 결혼 소식을 숨겨왔다는 뜻이었거든요. 정희는 마음 한편으로 서운함을 느꼈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가족이네요. 정희는 최대한 따뜻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왜 민수는 결혼 소식을 알리지 않았을까? 혹시 어머니를 부담스러워했던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수많은 생각들이 정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례식장에는 하루 종일 조문객들이 찾아왔어요. 마을 사람들, 민수의 옛 동창들, 회사 동료들. 많은 사람들이 민수를 추도하러 왔습니다. 정희는 조문객들을 맞으며 하루를 보냈는데 유진은 대부분의 시간을 빈소 옆에 서서 함께 인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정희는 유진이 어딘가 어색해 보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마치 민수의 친구들과도 처음 만나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이 되자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장례식장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빈소에서 민수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사진 속 민수는 밝게 웃고 있었지만 정희에게는 그 웃음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함께 모르는 거투성이인 아들의 삶에 대한 아쉬움이 밀려왔거든요. 유진은 빈소 한쪽에 앉아서 조용히 있었어요. 가끔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지만 정희와는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정희도 유진에게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몰랐어요. 민수와의 결혼 생활은 어땠는지, 언제부터 만났는지, 왜 결혼 소식을 알리지 않았는지. 궁금한 것은 많았지만 장례식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밤이 깊어갈 무렵 정희는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빈소를 나섰습니다. 장례식장 복도는 조용했고 몇 개의 빈소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정희가 화장실을 다녀와서 빈소로 돌아가려는데 문득 유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까까지 빈소에 있었는데 어디로 간 걸까요? 정희는 복도를 둘러보다가 옆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다가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진이 그 방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방에도 빈소가 차려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옆방의 빈소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20대 후반에서 30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정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진은 그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흐느끼고 있었어요.
정희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유진이 다른 사람의 빈소에서 울고 있는 걸까요? 저 사람, 누구야? 왜, 저기서 울고 있는 거야?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유진의 모습을 보니 마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은 것 같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민수의 아내라고 했는데 왜 다른 남자의 영정 앞에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걸까요? 정희의 머릿속에는 혼란만 가득했어요. 유진은 군복 입은 남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유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요? 민수의 아내가 다른 남자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건가요? 정희는 발걸음을 뒤로 물러섰어요. 이런 장면을 목격한 것 자체가 당황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유진의 울음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민수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는 다른 더 깊고 절절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정희는 복도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잠깐 후 유진이 옆방에서 나왔어요. 유진은 정희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서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정희는 유진에게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알 수 없었고, 유진도 무엇을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잠깐 다른 분께도 인사를 드리고 왔어요. 유진이 어색하게 말했지만 정희는 그것이 변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인사를 드리러 간 것 치고는 너무 오래 울고 있었거든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고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의 눈은 더욱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들어가요. 정희가 짧게 말하며 빈소로 향했습니다. 유진도 뒤따라 들어왔어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이전보다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정희는 민수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들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 며느리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장례식장에는 다시 조문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유진이 옆방에서 울고 있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군복을 입은 낯선 남자의 영정 앞에서 그렇게 슬퍼하는 유진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진이 했던 말들,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희는 빈소에서 조문객들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유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유진은 여전히 검은 옷을 입고 빈소 옆에 서서 조문객들과 함께 인사를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상주의 모습이었지만 정희의 눈에는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마치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전 중에 마을 이장님과 몇 분의 어르신들이 조문을 왔어요. 정희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분들이었습니다. 이장님은 정희의 손을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정희야, 정말 안타깝다. 민수가 그렇게 좋은 아이였는데. 이장님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장님이 유진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이분이 민수 며느리인가? 정희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그런데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다고 하네요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말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유진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었거든요. 유진도 정중하게 인사를 했지만 정희는 유진이 마을 어르신들과 대화할 때 어딘가 어색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민수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이장님이 민수가 어릴 때 참 말썽꾸러기였지. 미용실에서 손님들 머리카락 가지고 장난치고라고 말했을 때도
유진은 그저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진짜 민수의 아내라면 그런 어릴 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일 텐데요. 정희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점심때가 되자 정희는 유진과 함께 부의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부의금을 내주셔서 장부를 정리해야 했거든요. 유진은 정희 옆에 앉아서 부의금 봉투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공기가 무겁고 어색했어요. 어젯밤 일 때문인지 서로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거든요. 이분은 민수 대학 동창이라고 하네요. 정희가 부의금 봉투를 보며 말했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대학 때 이야기 안 해줬나요? 정희가 물었을 때도 유진은 별로 라고만 대답했어요. 정희는 이상했습니다. 보통 부부 사이라면 대학 시절 친구들 이야기 정도는 나누지 않을까요? 그때였습니다. 유진이 부의금 봉투를 한쪽으로 옮기다가 실수로 휴대폰을 테이블에서 떨어뜨렸어요.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화면이 켜졌습니다. 정희는 무심코 바닥을 내려다봤는데 휴대폰 화면에 떠 있는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화면에는 유진과 남자가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어젯밤 옆방 영정에서 봤던 군복 입은 남자였어요.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유진은 밝게 웃고 있었고 남자도 유진을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은 연인 사이가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자연스러운 친밀함이었어요. 정희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들 몰래?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민수의 아내라고 하는 유진이 다른 남자와 그렇게 친밀한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어젯밤 유진이 그렇게 슬퍼하며 울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도 충격적이었어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 두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나 배경으로 봐서는 그리 오래전에 찍힌 사진이 아닌 것 같았어요. 아마 최근 몇 달 안에 찍힌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유진이 민수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남자와 그런 사이였다는 뜻일까요? 정희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유진은 급하게 휴대폰을 주워들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정희가 사진을 봤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의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고 유진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어머님, 그건... 유진이 말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정희는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많은 조문객들이 있는 빈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다른 남자를 그리워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정희는 꾹 참고 다시 부의금 정리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들 몰래 다른 남자와. 정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민수가 결혼했다는 것도 몰랐는데 이제는 그 결혼이 과연 진짜였는지도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오후에 들어서자 더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어요. 정희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유진을 볼 때마다 아까 본 사진이 떠올랐어요. 팔짱을 끼고 웃고 있던 두 사람의 모습, 그리고 어젯밤 옆방에서 그 남자를 그리워하며 울던 유진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정희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희 시어머니,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조문객 중 한 분이 말했어요. 며느리분이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정희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쓴웃음이 나왔어요. 과연 이 사람이 진짜 며느리일까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로 여기에 온 것일까요? 유진도 정희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듯 했어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정희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서는 여전히 슬픔에 잠긴 상주의 모습을 보였지만 정희는 이제 그것이 연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빈소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정희와 유진은 민수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정희는 유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장례식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3일간의 빈소 기간이 끝나고 이제 민수를 떠나보내야 하는 날이었어요.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유진에 대한 의심과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어젯밤에도 유진이 또 옆방으로 가는 것을 봤습니다. 군복 입은 남자의 영정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더라고요. 아침부터 마지막 조문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정희는 하루 종일 조문객들을 맞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유진도 옆에서 함께 인사를 받았지만 정희는 유진을 볼 때마다 휴대폰에서 봤던 사진이 떠올랐어요. 유진과 그 남자가 팔짱을 끼고 웃고 있던 모습, 그리고 어젯밤 옆방에서 울고 있던 유진의 모습까지. 점심 무렵 정희가 빈소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중년 남자 한 분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왔어요.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정희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남자는 민수의 영정에 절을 올린 후 유진에게 다가갔어요. 유진 씨. 남자가 조심스럽게 유진을 불렀습니다. 유진은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나타난 것 같았거든요. 아저씨, 왜 여기에? 유진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걸 전해달라고 했어. 남자가 두꺼운 봉투를 유진에게 건넸어요. 봉투는 꽤 무거워 보였습니다. 유진은 봉투를 받으며 무언가 확인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빈소에서는 열어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유진이 봉투를 가방 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장례식장을 떠났어요. 정희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남자는 그렇게 서둘러 떠난 걸까요? 그리고 그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오후에 발인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민수의 관이 장례식장을 떠나 화장장으로 향했어요. 정희는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마음으로 발인식에 참여했습니다. 유진도 함께 있었지만 여전히 어딘가 어색한 모습이었어요. 진짜 남편을 잃은 슬픔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슬퍼하는 것인지 정희로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은 후 정희와 유진은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를 영원히 안치할 곳이었어요. 납골당에서의 마지막 의식을 마치고 나서야 정희는 정말로 아들을 떠나보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했던 아들이 이제 정말 없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정희와 유진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유진은 정희의 집에서 하룻밤 더 머물기로 했어요. 내일 서울로 돌아간다고 했거든요. 정희는 유진이 서울 어디에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아내라고 하는데도 알 수 없는 것 투성이었어요. 집에 도착한 후 유진은 씻으러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끓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진이 서둘러 욕실에 들어가면서 가방을 거실 소파에 그대로 두고 갔더라고요.
가방 입구가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안으로 아까 중년 남자가 건넨 두꺼운 봉투가 보였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몰래 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수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유진이 정말 민수의 아내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장례식에 나타난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어요. 유진이 샤워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안에 여러 가지 서류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봉투 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결혼 증명서였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혹시 민수와 유진의 결혼 증명서인가 싶어서 자세히 봤는데 아니었습니다. 결혼 증명서에 적힌 이름은 서유진과 김동혁이었어요. 김동혁. 정희는 그 이름을 어디서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은 결혼 사진이었어요. 흰 드레스를 입은 유진이 웃고 있었는데 옆에 서 있는 신랑은 민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방 영정에서 봤던 그 군복 입은 남자였어요. 김동혁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와 유진이 결혼 사진을 찍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점점 이해가 되었거든요. 유진은 민수의 아내가 아니라 김동혁이라는 남자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진이 민수의 장례식에 나타나서 아내라고 했던 걸까요? 그리고 왜 김동혁은 죽었는데 유진은 민수의 장례식에 있는 걸까요? 사진을 더 자세히 보니 결혼식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유진이 말했던 것처럼 작년에 결혼한 것은 맞았는데 상대방이 민수가 아니라 김동혁이었던 것이죠. 정희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때 정희는 봉투 안에서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군 관련 서류인 것 같았는데 김동혁의 사망신고서도 있었어요. 사망 날짜를 보니 민수가 죽은 날과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정희는 소름이 돋았어요. 두 남자가 거의 같은 시기에 죽었다는 게 우연일까요? 민수가 알았던 걸까? 그날 사고. 설마.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혹시 민수가 유진과 김동혁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정희의 마음속에는 끔찍한 상상들이 떠올랐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어요. 유진이 곧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서둘러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가방에 집어넣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유진은 왜 민수의 아내라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진짜 남편인 김동혁이 죽었는데 왜 민수의 장례식에 나타난 걸까요? 유진이 욕실에서 나왔을 때 정희는 평온한 척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유진과 직접 대화를 나눠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민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유진이 욕실에서 나온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차를 마시는 척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방금 봤던 서류들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결혼증명서, 결혼사진, 그리고 김동혁이라는 이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밝혀지면서 정희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유진은 머리를 말리며 소파에 앉았어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마도 정희가 무언가 눈치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하며 어색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희는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너무 직설적으로 물어보면 유진이 더욱 마음을 닫을 수도 있었거든요. 유진아.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유진은 정희를 바라봤어요. 유진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체념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언젠가는 이런 순간이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유진이 어색하게 대답했지만 정희는 더 이상 돌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3일 동안 지켜봤던 유진의 이상한 행동들, 옆방에서 울고 있던 모습, 휴대폰 사진, 그리고 방금 봤던 서류들까지 모든 것이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 내 남편이었지? 정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직설적인 질문이었지만 더 이상 돌려 말할 수 없었어요. 유진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유진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말이 없던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 첫사랑이자 남편이었어요. 유진의 고백을 들으면서 정희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시 그랬던 것이에요. 유진은 민수의 아내가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민수의 장례식에 나타나서 아내라고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그럼 민수와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민수 오빠는 저를 그냥 데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유진의 말에 정희는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데리고 있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무슨 뜻이야? 데리고 있었다는 게. 정희가 다시 물었을 때 유진은 더욱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동혁이가, 김동혁이 군대에서 사고로 죽었어요. 저는 갈 곳이 없었고 민수 오빠가 저를 받아주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진짜 부부가 아니었어요. 정희는 유진의 말을 듣고 조금씩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유진의 진짜 남편이었던 김동혁이 먼저 죽었고 갈 곳 없던 유진을 민수가 도와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어요. 왜 민수는 어머니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유진은 민수의 장례식에서 아내 역할을 했던 걸까요? 그런데 왜 민수 장례식에서 아내라고? 정희가 물어보려는데 유진이 먼저 말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수 오빠가 갑자기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뭔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민수 오빠가 저를 도와주셨으니까. 유진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지만 정희는 여전히 석연치 않았어요. 고마움으로 가짜 아내 역할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일까요? 그리고 민수는 정말 단순히 유진을 도와준 것뿐이었을까요? 정희는 더 깊은 진실이 있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민수가 동혁이 죽은 것을 알고 있었나? 정희가 물었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수 오빠가 동혁이와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할 때 도와주신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정희는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민수와 김동혁이 친구였다니, 그렇다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희가 또 다른 질문을 하려는데 유진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민수 오빠가. 유진은 말을 끝내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정희는 유진의 말에서 뭔가 중요한 단서를 느꼈어요. 혹시 민수의 죽음과 유진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유진아, 무슨 말이야? 민수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정희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유진은 계속 울기만 했어요. 말해줘, 유진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정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면 꼭 알고 싶었거든요. 한참 후에야 유진이 눈물을 그치고 말했어요. 민수 오빠가 사고 전날 저에게 연락하셨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가 죽기 전날 유진에게 연락했다니 그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무슨 연락을? 뭐라고 했는데? 유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저에게 이제 그만 정리하라고 하셨어요. 동혁이도 죽었고 저도 새로운 삶을 살라고. 그리고 어머님께 진실을 말씀드리겠다고 하셨어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수가 진실을 말하려고 했다니 그렇다면 정말 뭔가 숨겨진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정희가 물었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유진의 말에서 정희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그 대화 때문에 민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다음날 민수가 사고를 당했다는 거네. 정희가 중얼거리자 유진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 때문이에요. 제가 민수 오빠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저 때문에. 유진의 말에 정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민수의 사고가 정말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유진아,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정희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유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저으며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유진의 침묵 속에 그날의 진실이 묻혀버리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답답했습니다. 민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은데 유진이 입을 다물어 버렸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었어요. 유진도 충분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정희는 깊은 한숨을 쉬며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유진의 고백을 들은 후 정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정희는 차갑게 식은 차를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짚어봤습니다. 민수의 갑작스러운 죽음, 유진의 등장,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진실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정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유진은 소파 한쪽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유진의 모습을 보니 정희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와 실망감, 그리고 동시에 연민까지. 유진도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유진아.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내일 서울로 돌아간다고 했지?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정희는 유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유진 나름대로는 민수를 위해 무언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았거든요. 밤이 깊어가면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정희는 민수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들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민수가 왜 유진을 도와주었는지, 그리고 사고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은 것은 많았지만 유진이 말하지 않는 이상 영원히 모를 수도 있었어요. 어머님, 유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 민수 오빠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제대로 된 인사를요. 정희는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의 눈에는 진심 어린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비록 거짓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유진도 나름대로 민수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정희가 대답했어요. 그럼 내일 아침 일찍 납골당에 가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있었어요. 내일이 유진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더 이상 이런 애매한 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희와 유진은 함께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납골당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정희는 민수의 유골함이 안치된 곳으로 유진을 안내했습니다. 민수의 사진이 작은 액자에 담겨 유골함 옆에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 민수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민수의 사진 앞에 서서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민수 오빠.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도 유진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민수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내가 왜 유진이를 도와주었는지 엄마는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 하지만 내 마음은 알 것 같다. 너는 늘 남을 도와주는 아이였으니까. 유진아. 정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수가 너를 품은 데는 이유가 있었을 거다. 정희의 말에 유진은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봤어요. 정희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이 아닌 이해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계속 말했어요. 오늘로 너를 며느리에서 놓아줄게. 정희의 말은 단호했지만 따뜻했어요. 유진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의 말 속에는 용서와 함께 이별의 의미가 담겨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유진은 민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민수 오빠, 저 이제 진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게요. 오빠가 말씀하신 대로요. 유진은 일어나서 깊은 절을 했습니다. 민수에게 그리고 정희에게도 말이에요. 어머님 건강하세요. 그리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유진의 말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정희는 유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진아, 너도 행복하게 살아. 그것이 민수도 바라는 일일 거야. 정희의 말에 유진은 또 한 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납골당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유진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유진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검은 코트를 입은 유진이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움보다는 안쓰러움이 더 컸어요. 유진도 어려운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진이 완전히 사라진 후 정희는 혼자 민수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민수야. 정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내가 왜 그 아이를 도와주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 하지만 너의 마음은 알 것 같다. 정희는 민수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계속 말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엄마에게 말해주지 못한 것들이 많았구나. 결혼 소식도 유진이와의 일도. 엄마가 걱정할까봐 그랬던 거지. 정희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유진이도 새로운 삶을 살 거고 엄마도 이제 정말로 너를 보내줘야겠다. 정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받아들여가고 있었습니다. 납골당을 나서면서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눈이 내리던 날씨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개어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이 정리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장에 들렀어요. 오랜만에 좋아하는 반찬이라도 사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시장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정희야,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 응, 납골당 다녀오는 길이야. 정희의 대답에 아주머니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온 정희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혼란스러운 일들이 모두 정리된 것 같았어요. 비록 모든 진실을 알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누군가를 도와주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유진과 헤어진 후 정희는 다시 한번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에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유진과 함께 있을 때는 복잡한 감정들 때문에 온전히 아들에게 집중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혼자서 정말 마지막으로 민수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대부분의 빈소들이 비어 있었고 몇 개의 방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민수의 빈소로 들어갔어요. 이제는 텅 빈 빈소에 민수의 영정 사진만 남아 있었습니다. 국화꽃들도 시들어가고 있었고 며칠 전의 북적거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정희는 민수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정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정말 엄마가 너를 보내줘야겠구나. 사진 속 민수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지만 정희에게는 그 웃음이 이제 편안해 보였어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듯한 표정 같았거든요. 한참을 민수와 마지막 시간을 보낸 후 정희는 문득 옆방이 생각났어요. 김동혁의 빈소가 차려져 있던 그 방 말입니다. 유진이 그렇게 슬퍼하며 울었던 곳이죠.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옆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민수와 연결된 또 다른 인연이었으니까요. 옆방에는 여전히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의 영정이 놓여 있었어요. 김동혁의 사진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민수가 유진을 도와주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민수의 마지막과도 연결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희는 김동혁의 영정 앞에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내가 누군지는 잘 몰라도. 정희가 속으로 말했어요. 우리 민수를 너무 외롭게 하지는 않았길 바란다. 정희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민수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않고 적어도 누군가와 함께 있었기를 바랐거든요. 김동혁의 사진을 보니 정말 젊었어요. 아마 민수와 비슷한 나이였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친구였다고 유진이 말했으니 어딘가에서 만나서 우정을 나눴던 사이였겠죠. 정희는 마음속으로 김동혁에게도 작별 인사를 했어요. 비록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민수와 연결된 인연이었으니까요. 장례식장을 나서면서 정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수도 유진도 그리고 김동혁도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길을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도 이제 자신의 길을 가야 할 때였어요. 산골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차창 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었는데 이제는 많이 녹아서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려는 것 같았어요.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정희는 삶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슬픔의 겨울이 지나면 언젠가는 새로운 계절이 올 것이라고요. 마을에 도착하자 정희는 바로 미용실로 향했어요. 며칠 동안 문을 닫아놓은 미용실은 조금 쌀쌀했지만 여전히 정희에게는 가장 편안한 공간이었습니다. 정희는 히터를 틀고 미용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희는 라디오를 틀었어요. 며칠 전처럼 80년대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워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라. 같은 노래였지만 이번에는 정희의 마음이 달랐어요. 슬프기보다는 그리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정희는 노래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야. 정희가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너를 보내줄게.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정희의 말에는 깊은 사랑과 함께 받아들임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부드러운 겨울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눈이 녹으면서 땅에서는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창가에 서서 그 햇살을 바라봤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햇살이었습니다. 마치 민수가 어머니를 위로해주는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첫 번째 손님이 찾아왔어요. 며칠 전 장례식에도 와주셨던 마을 할머니였습니다. 정희야, 괜찮아?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정희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의 머리를 다듬어 드리면서 정희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일들이 정희에게는 치유가 되었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웃고 우는 것. 그것이 정희가 살아가는 방식이었거든요. 민수는 정말 좋은 아들이었어. 할머니가 말했어요. 너를 많이 사랑했을 거야.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알아요. 민수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정희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비록 민수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사랑은 충분히 느꼈거든요. 저녁이 되자 정희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미용실 문을 닫았어요. 하루 종일 손님들을 맞으면서 정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그들의 따뜻한 위로, 그리고 일상의 소중함. 모든 것이 정희에게는 선물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저 별들 중 하나가 되어서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정희는 별을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잘 살아갈게. 너도 편히 쉬어. 집에 도착한 정희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여서 마셨어요. 며칠 만에 마시는 제대로 된 차였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정희는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해 봤어요. 미용실을 계속 운영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가끔은 민수를 그리워하기도 하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정희는 그 노래를 들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어요. 민수와 함께했던 40년의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선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희는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집에 무슨 일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정희 어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